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해자 67살 김모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7살 김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사전 계획 범행 가능성도 있나요? 한 번만 넣어주시겠습니다. 역시 신문지로 가린 이유가 뭘까요?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인 공인중개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칼과 칼갈이 등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일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온 김 씨는 울산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위해 다시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김 씨는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월세가 7개월 가까이 밀리는 등 김 씨가 생활고를 겪었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훼손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김 씨가 범행 현장을 사전에 답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김 씨의 당적 여부 확인을 위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공식 절차에 따라 당적 여부를 정당에 요청했고 확인되기 전까지 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약물 투입 여부나 정신병 이력 등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일대 수만 평 부지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KN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조차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큽니다. 최현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 북측 배후지입니다. 일대 2만여 평의 땅에 수천 대의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11곳의 민간업체가 부지를 임대해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인 이 부지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자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상업지구인 만큼 야적장 허가도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물류 대란을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야적장 운영은 불법으로 계속됐습니다. 야적장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들의 민원도 큽니다. 매장 안으로 먼지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에 다 청소해야죠.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컨테이너들은 액체류의 화학물질을 싣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입니다. 이 폭발 등 사고의 위험이 있어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경자청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최근 5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5차, 6차, 7차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추가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내렸고요. 저번 달에 저희가 2차적으로 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금보다는 불법 영업의 수익이 훨씬 큽니다. 백가마에서도 15만 원이면 1,500만 원이거든요. 행정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땅과 장비와 줄 곳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불법 야적장 업주들은 컨테이너들을 옮길 땅이 없다며 목리를 부리는 가운데 컨테이너 보관과 운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저희 KNN은 부산 북항에 지어질 복합환승센터가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결국 현실화되게 생겼습니다. 환승센터란 말이 무색하게 오피스텔이 대거 들어오는데 어느덧 최종 허가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이에 건설 중인 북항 환승센터입니다. 관광객의 첫 관문이라 관광도시 부산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혼잡할 뿐더러 택시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교통이나 이런 것에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지가 부산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환승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주거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민간업체가 환승시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한 겁니다. 버스 승강장 같은 진짜 환승시설은 단 1%뿐 대부분은 도로시설이었습니다. 무늬만 환승센터지 사실상 주거단지인 개발 계획은 부산시 심의를 통과했고 마지막 단계인 구청 건축 허가도 최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설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권자인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동구청 3자 모두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환승 기능에 대한 부분은 그 교통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검토가 됐을 거라 이해를 하고 지구 단위 계획상 허용 용도, 불허 용도를 봤을 때 오피스텔은 불허 용도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초에 BPA에서 불허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또 몰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심의까지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뒤로하고 사업성만 좇는 민간업자와 원칙만 따지는 기관들 탓에 무늬만 환승센터는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인 태양의 서커스가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관객몰이에 나섭니다. 공연 기간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센텀시티를 찾을 걸로 보이는데 인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이 관람한 아트 서커스인 태양의 서커스. 멕시코의 환상적인 풍광을 무대에서 구현한 작품 루치아가 부산을 찾습니다. 서울 지역 2회 공연은 처음입니다. Every time we come to Korea, our equipment comes to Busan, but we've never done a show here. So it's fantastic that this time we're going to be able to stop in Busan and present the show. So thank you for your support.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는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입니다. 태양의 서커스를 상징하는 대형 텐트를 빅탑이라고 부르는데요. 빅탑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안에 있는 차량도 모두 비워졌습니다. 30여 차례 7만 4천여 석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벌써 티켓이 4만 장 넘게 판매됐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방문할 관람객들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상인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태양의 서커스라는 이제 큰 공연을 통해서 7만 명이라는 이제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상권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을 내준 신세계백화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 매장 최초로 2조 원 매출을 달성하며 국내 백화점 3위 도약을 꿈꾸는 센텀시티점은 공연 관람객들에 따른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연이다 보니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공연 부지로 쓰는 만큼 교통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영화의 전당과 KNN 사옥 등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최대한 주차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대표적인 내륙 습지인 창원 주남 저수지를 찾는 겨울 철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겨울 철새 서식지 보존이 시급하지만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 인근 들녘입니다. 대형 조류 한 무리가 내려앉아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흰 목에 가슴에는 회색빛이 감도는 천연기념물 제두루미도 보입니다. 하지만 철새들의 수를 확인하는 대표 철새인 제두루미는 개체수가 올해 부쩍 줄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제두루미 개체수는 200여 마리 남짓. 현재 주남 저수지를 찾은 제두루미는 이게 답니다. 겨울 진객을 직접 보기 위해 주남 저수지를 찾은 탐조객들의 아쉬움도 큽니다. 아쉽죠. 철새를 보러 왔는데 작년보다는 철새가 많이 줄은 것 같고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비어있네요, 철새가. 환경단체는 주남 저수지의 제두루미 수가 올겨울 들어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밝힙니다.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잠자리가 부족하고 먹이 또한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1월 달에 접어들어가지고 200개체로 줄어든 건 이거는 지금 현재 주남 저수지의 서식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주남 저수지 등 인근 3개 철새 도래지에 제두름이 980마리, 큰 기러기 3,900마리가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새 먹이터와 쉼터 그 토지 매입을 지금 제가 9년부터 지금 매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해마다 80여 종 4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의 겨울 안식처인 주남 저수지에 보존과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10년 만에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역사적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 형태로 리모델링 됐는데 부산 원도심을 부활시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3년 지어진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입니다. 대한제국 때 한국은행 부산 지점이 들어선 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은행이 문형 금융단지로 옮긴 뒤 10년 발길은 끊겼습니다. 잊혀졌던 건물은 10년 만에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건물 안팎은 모두 최대한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대신 카페나 아이들을 위한 들락날락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고를 그대로 살린 금고미술관은 이 장소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근대 역사관도 근현대 역사관 별관으로 이름을 바꿔 함께 운영됩니다. 별관 역시 일제시대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시작해 1982년 미 문화원 방화 사건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원도심 자체가 부산의 근현대의 사적지가 산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현대 사적지를 연계를 해서 현장형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물 매입부터 개관까지 쉽지 않은 10년이었지만 부산의 근현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와서 서로 교류하고 또 배우고 또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원도심 상권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개관 전시 이후 원도심 풍경 테마 사진전과 가요 동백아가씨 특별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NN 표준구입니다. 부산의 시내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83번 버스를 운행하는 창성여객 소속 곽동신 기사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부산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승객을 발견하고 2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승객은 소방에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창원 의창 지역구의 김영선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역 사무실 회계 담당자 A씨는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선관위는 김 의원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 비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선관위의 영수증을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부산 지역 공립초등학교가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4곳보다 9곳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기장, 강서 등 도심 외곽 학교 12곳을 포함해 서부산권과 원도심 학교도 각각 4곳과 3곳이 신입생이 한 자릿수에 머물 전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현재까지 집계한 올해 공립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만 1,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경남도가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반도체와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수소 등 신성장 첨단 산업을 새해 집중 육성합니다. 경남도는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 인프라 사업 대상지 선정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환경 시험시설과 위성개발 혁신센터 등을 건립합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 지원센터 구축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올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부산시가 대출금리 연 2%로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기본 2년,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분기 400세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남도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신년 인사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새해 덕담을 나눈 뒤 떡케이크 커팅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도내 각계 주요 인사와 경제,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서 부산은 0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5도선 안팎으로 꽤 춥겠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9도, 거제는 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0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반짝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또 찾아오면서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이럴 때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